어머, 어머, 안 돼요. 왜 당신도 항상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하지만 이젠 안 돼. 힘이 풀려서 이제 더는 안 되겠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대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갈등과 아픔을 겪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올해 60세가 된 김순자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8년이 흘렀네요.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저 혼자 20년을 살았던 그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았어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밥을 지어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밤이 되면 잠을 청하는 그런 반복뿐이었습니다. 가끔 동창회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텅 빈 거실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시간 앞에서의 무력함이었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저만 멈춰 있는 기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은퇴한 의사 박영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상한 미소와 차분한 말투를 가진 신사였습니다. 그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7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두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도 함께 보고 식당에서 밥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보는 내내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배우는 누구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주말에는 주로 무엇을 하는지. 그의 얘기를 들으면 따뜻했어요. 성공한 의사로서의 자부심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6개월을 그렇게 만나고 지낸 후 그는 저에게 결혼을 청했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다시 누군가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조촐한식으로 재혼식을 올렸고 그의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객으로 참석한 자녀들과 친구들은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축복 속에서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진짜 좋았어요. 누군가의 아내라는 정체성이 되돌아오니까 말이에요. 그는 매사에 신경 써주고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챙겨주고 밤이 되면 제 손을 잡고 영화를 봤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떠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행복을 되찾아주려는 듯 끊임없이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재혼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침실로 들어간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서툴렀지만 신비로웠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아침을 깨우며 그는 저를 껴안고 뜨거운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애정 표현에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점점 과해졌습니다. 점심시간 회사에서 돌아온 그는 침실로 들어가자며 손짓했어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떤 필요를 채우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쉬는 날이면 그는 하루 종일 저를 찾았어요. 제가 피곤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 표정이 무서웠습니다. 혹은 성이 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점점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피로했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그는 젊은 시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만끽하고 싶어 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보니 의사는 제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지금과 같은 생활은 무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다면 제 몸의 고통은 무엇인가요? 제 거절은 무엇인가요?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제 몸과 정신이 점점 망가져가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홀로 남겨질까봐 싶은 공포도 컸어요. 다시 그 텅 빈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봐 말이에요. 저는 그에게 버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그는 저를 침대로 끌어당겼어요. 때로는 거친 손길로, 때로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60이 넘은 몸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였어요. 혹은 치료받지 않은 집착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낡아가는 제 얼굴을 봤어요. 눈 아래는 검게 칠해졌고 입가에는 피로가 아로새겨졌습니다. 제 몸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의 욕구가 채워지는 한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는 오직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얼굴인가 싶을 정도로요. 제 눈은 죽어 있었고 제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소모였습니다. 제 몸과 제 영혼을 소모하는 행위 말이에요. 저는 그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침대로 돌아간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아니, 속삭였어요. 멈춰야 해요. 이제 정말 힘들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분노였어요. 다음 날 그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답하지 않고 밥도 따로 먹고 침실도 따로 사용했어요. 그 거리감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항복했어요. 또 다시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말이에요. 이 악순환이 3개월을 반복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 신체는 만성 피로에 빠졌고 정신은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때면 누군가가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제일 추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죄인처럼 말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를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순자, 넌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망가져 본 적이 없는데. 그 말에 저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으니 비로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저는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려. 육체적인 폭력은 아니었지만 심리적 지배와 억압의 형태로요. 저는 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어요.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제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가 병원 출근한 사이에 제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했고 큰아들이 저를 데려갔어요. 그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극심한 죄책감도 생겼어요. 내가 그에게 상처를 줄 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저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곁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제 자신을 잃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 전화를 했어요. 이해해달라고, 달라질 거라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 메시지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정말 처음 만날 때의 따뜻함과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아니, 항상 그랬는데 제가 듣지 않았던 거였어요. 욕구 아래 숨겨진 그의 본 모습을 말이에요.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가야 할 절망감도 느껴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라는 것이 자유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통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소모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욕망을 위해 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황혼의 삶도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아니 60이 넘었기 때문에 더욱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를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건강과 행복 모두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